네,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시황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09% 하락한 2010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줬던 모습들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또 매수로 잡혀서 마감이 됐었는데, 매매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들어오고는 있지만, 국내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오고는 있지만 들어오는 규모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던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온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이 2000포인트 위로는 안착을 했지만은요, 이 이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삼성전자 말고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 말고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 대형주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딱히 실적이 좋다라고 말할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돈이 들어온다 했어도 결국에는 삼성전자 쪽으로만 좀 몰려갔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최근에는 삼성전자에서는 약간 좀 매도를 하고 쉬어가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지수도 전체적으로는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2000에서 2050포인트 이 구간에 들어오고 나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말고 추가적인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욱더 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실적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해서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아마 2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나야 본격적인 상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살짝 또 눌러준다든지 이런 방향성이 다시금 잡혀갈 것 같고요. 지금은 2000 이상에서의 횡보 국면 흐름들이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한 1.7% 정도 삼성전자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다른 업종도 딱히 그렇게 잘 가고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그렇게 강했던 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장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갔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출나게 잘 간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증권주들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줬던 하루의 흐름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도 좀 앞두고 있고 외국인들도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들 대체적으로 좀 쉬어갔던 그런 모습들이고, 그나마 삼성전기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삼성전기가 계속적으로 좀 빠져왔었죠. 빠져왔었고 갤럭시 노트 7 출시에 따른 기대감이라든지 이후에는 또다시 갤럭시 8 내년에 또 출시가 될 텐데요. 그거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또 전장 부품,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장치 부품을 또 그쪽에서 또 안정적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마감을 하고요. 점진적으로 이제 좀 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잘 보시게 되면 항상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하반기 때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당분간의 삼성전기는 조금 더 강한 상승의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향후에 신제품 출시,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0.08% 하락한 707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딱히 올라간 건 없었죠.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제 상승 이후에 조금 쉬어갔던 모습이고, 로엔도 마찬가지고 서울 반도체, CJ ENM 대체적으로 다 쉬어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좀 700포인트 돌파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좀 끌고 갈 만한 주도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움직이게 되면서 시장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올렸던 모습이지만, 셀트리온이 바로 오늘 쉬어가 버리게 되면서 시장도 전체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대형주는 가지 못했지만은요, 오늘 이 중소형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많이 나타내게 되면서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성 TNS, 문재인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위노바라든지 AMP, 그 다음에 우리들 제약, 이런 종목들이 많이 좀 움직였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항상 정치 테마주, 전기차, OLED 관련주 중에 낙폭과대 쌍바닥 찍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다 보시게 되면은 낙폭과대 쌍바닥 찍고 되돌아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반기문 관련 테마주 중에서는 광림 같은 종목들 낙폭과대 이후에 쌍바닥 찍고 돌아 나가는 패턴에서 오늘 장중에 8% 넘는 파동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또 순환 테마이기 때문에 상승 흐름들이 약간 좀 반납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 순환 테마에서는 많이 떨어진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 중에서는 다물 멀티미디어가 낙폭과대 이후에 쌍바닥 찍고 돌아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시게 되면은 시장은 전체적으로 가지는 못했지만은요, 개별 종목들이 순환하고 파동이 나오고 탄력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탄력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이런 저출산 대책 소식, 정부가 또 저출산 대책 마련해서 또 새로운 정부 정책을 내놓게 되면서 또 파동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제로투세븐은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몇 테마주들이 돌고 돌아서 파동이 나오는 만큼 저점에서 바닥 만들고 쉬어가는 종목들을 미리 좀 선취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OLED 쪽에 대한 관심도 항상 두고 보셔야 됩니다. 테라세미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 다음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도 계속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고요. AP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OLED 관련주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전기차주들에 대한 관심도 항상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또 무슨 대구공항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철도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700은 넘어섰지만 추가적으로 더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2월 달에 급락 나오고 3월, 4월, 5월 이런 흐름들이 아마 이번에도 똑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더 가지는 못하겠지만 이 와중에 시장과 영향 없이 움직이는 이런 개별주들은 조금 더 강한 탄력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시황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신규 종목이 하나 추천이 나갔는데요. 그 종목은 매수가 안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